오늘 영상은 저희 셀러가 앞으로는 쇼핑몰의 내부 CPC 광고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지금 쿠팡에 입점해 있고 쿠팡 안에서 프리미어 파트너라고 따로 광고 부서와 계약이 되어 있어요. 프리미어 파트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쿠팡 광고주로서 쿠팡 광고 부서의 관리를 받는 거예요. 프리미어 파트너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매출이 되고 광고비도 어느 정도 쓰면 쿠팡에서 연락이 와요. 프리미어 파트너로 계약을 하실래요? 라고 연락이 와요. 그 전담 부서에서 담당자 한 명이 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광고비를 더 쓰면 매출이 얼마나 더 성장할지 데이터적으로 보고서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계약하면 그 등급이 있거든요. 등급에 따라서 골드박스 같은 것에 들어가는 거를 횟수를 좀 보장을 해줘요. 저희도 쿠팡에 되게 광고비를 많이 쓰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파트너가 됐겠죠? 쿠팡에서 광고비를 많이 쓸 때 사실은 매출은 되게 많이 빨리 발생할 수 있지만 순수익 관리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매출은 늘어나는데 통장에 남는 돈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제가 몇 년간 쿠팡을 해보다 보니까 계속 CPC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이제 그 카테고리 안에서의 경쟁 지수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옛날만큼 광고 효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도 느낍니다. 결국에 그렇게 프리미어 파트너라고 이렇게 지정하고 이렇게 관리자를 붙여주고 이런 것 자체도 플랫폼 안에서의 그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이제 쿠팡의 전략이겠죠. 내가 돈 버는 게 아니라 쿠팡이 돈을 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이제 플랫폼들도 광고에 대한 고민이 되게 깊어졌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요. 그걸 제가 어디서 보냐면 각 플랫폼마다 어필리에이트 사업을 되게 신경 써서 강화하거든요. 네이버 커넥트 서비스를 최근에 오픈했잖아요. 어필리에이트, 쿠팡 파트너스 같은 거를 만든 거예요. 네이버도. 그리고 오늘의 집도 어필리에이트 있고 무신사도 어필리에이트 서비스, 올리브영도 있고 에이블리 이런 버티컬 플랫폼들에서도 어필리에이트 서비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들 셀러들한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한테 광고비만 쓰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외부 손님을 너네들이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하는 거거든요. 내부 광고로만 의존하기에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인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마케팅, 어필리에이트 서비스들을 계속 강화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들이 입점해 있는 업체들에게 내부 광고비를 받는 형태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그것이 플랫폼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던가 셀러분들이 쿠팡의 광고 세팅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 사실 저도 되게 많이 알고는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외부 마케팅이라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입점해 있는 플랫폼들이 외부 마케팅이라는 것을 되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요즘에 쇼핑 플랫폼들이 외부 마케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을 들이는지 드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앱 안에서 광고를 아무리 빡세게 해봤자 그 플랫폼을 쓰는 사람에게만 노출이 되는 거지 결국에 새로운 고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 플랫폼은 정체된 플랫폼이 되는 거잖아요. 쿠팡이든 네이버든 올리브영, 무신사 뭐 이런 데들이 다 어필리에이트 서비스들을 되게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MAU라는 개념이 있는데 Monthly Active Users의 약자입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우리 서비스를 이용했느냐. 쿠팡의 MAU는 계속해서 사실은 성장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추가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지금 쿠팡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전과 같은 성장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번 6월에 좀 MAU가 많이 좀 떨어졌다는 기사도 있고요. 쇼핑몰 안에서의 광고를 늘린다는 거, 광고 상품을 밀어준다는 이야기는 오가닉한 상품, 광고를 태우지 않은 순수한 오가닉한 상품의 영역 줄인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때요? 그 쇼핑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 언론사들의 인터넷 신문을 볼 때 뉴스거리는 요만한데 양옆에 너무 이상한 광고 지면이 너무 많이 붙어있는 때 약간 조금 불쾌한 느낌 들지 않나요? 너무 광고로 뒤덮여 있는 그 신문 기사를 볼 때 그거와 마찬가지로 쇼핑몰에서도 광고 상품을 너무 많이 보여주게 되면
소비자로서 좀 피로감이 계속 쌓여요. 내부 광고로 돈을 번다고 해서 플랫폼 입장에서 그걸로 다 채우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진짜 좋은 상품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인식이 소비자들한테 퍼지는 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짜고짜 막 광고를 그 구자를 많이 늘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저 경험이 나빠지면 결국 앱을 떠나는 사람이 생기고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요즘에 외부에서 고객을 데려와라 이 전략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난 6월에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있었는데요. 바로 판매자가 마케팅을 한 경우에 그 마케팅 링크로 유입되어서 결제가 되면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마케팅 활동을 계속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크리에이터, 유튜버, 블로거,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외부 채널에서 손님을 끌어오면 성과 기반으로 보상해 주는 거 그런 구조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그 영역은 계속 커질 것이다. 그 외부 마케팅이 강화되는 거는 또 다른 어떤 시대적 흐름,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있기 때문도 있어요. SNS가 검색 영역까지도 장악을 하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잖아요. SNS로 검색하고 쇼핑까지. 예전에는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쿠팡에서 쳤다면 요즘에는 유튜브나 인스타나 틱톡에서 검색하고 크리에이터가 소개를 하면 더 신뢰를 하고 인지도 그리고 전문성 이런 거를 믿고 그 제품을 구매하고 이런 게 되게 점점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시대가 변함으로써 플랫폼, 예를 들면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도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어필리에이트 서비스도 내놓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 쿠팡에 입점한 쿠팡 셀러야. 그러니까 난 쿠팡 안에서만 CPC 광고만 신경 쓸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시대적인 변화에 조금씩 뒤처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 이제 아까 말한 프리미어 파트너 광고 담당자랑 진짜 몇 년째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 광고 담당자님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말 아무리 이거 쿠팡 내부 데이터 가지고 지지고 볶고 어떻게 하면 그 자기가 담당한 업체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쿠팡 내부 이제 정보를 보면서 몇 날 며칠 고민해서 광고 캠페인을 최적화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갑자기 빵 터지는 제품, 크는 회사의 그 성장 동력을 보면 결국 어느 SNS에서 제품 노출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매출 폭발. 약간 그런 식의 케이스들을 자기들도 요즘에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쿠팡 안에서의 광고 세팅만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정말 답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광고 팀의 직원분조차도 저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대표님 외부 마케팅 많이 신경 쓰세요.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많이 하세요. 이런 시대적 변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 이 변화는 나에게 위기와 같아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찌 보면 이거를 셀러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왔다라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쿠팡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조금씩 오고 있는가? 내가 외부 트래픽을 끌어올 수만 있다면 광고비는 줄이면서 내 브랜드는 커지고 매출도 커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되게 기분 좋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셀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어필리에이트 서비스에 내가 얼마만큼의 크리에이터에게 줄 것인지를 그 수수료율을 제가 직접 세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세게 수수료율을 세팅을 해놔요. 왜냐면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저희 제품을 보고 컨텐츠들을 많이 내놓고 홍보를 많이 해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크리에이터 분들이 저희 상품을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구매가 일어나면 크리에이터 분한테 저희 제품 매출에 대해 일정 부분을 쉐어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게 팔렸을 때 수수료가 나가는 구조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가 크게 없는 거예요. 그 마진 계산만 잘 하면은 사실은 역마진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알리 입점하신 분들은 제휴 마케팅을 꼭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따로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협업을 하실 때에는 저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협업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메가 인플루언서급이랑 절대 일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많이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팔로워 수 5천에서 한 3만 명 정도의 인플루언서 분들과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현물로 협찬을 해드리고 또 이제 그분들이 팔 경우에 성과형으로 수수료가 나가는 구조를 세팅하셔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지만 그 색깔이 명확한, 타겟이 명확한 인플루언서 계정들과 일을 하는 것이 성과가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셀러분들이 직접 자체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채널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진짜 비로소 다른 사람들 계정이 아니라 내 채널이 있어야 되는 시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 3년 정도 좀 지나시면 내가 왜 3년 전에 셀러살롱에 그 말을 안 들었을까 이런 생각 후회를 하실 거거든요. 지금도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쿠팡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가 트래픽을 만드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판매하는 제품과 같은 카테고리의 채널을 만들어서 꼭 그 채널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틱톡이든 거창하게 할 것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정말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쿠팡 같은 곳에 사람이 몰려있는 곳에서 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CPC 광고를 쓰는 거잖아요. 일단 나의 채널에 사람을 조금 모으고 나면 진짜 광고비 없이 계속해서 내 제품을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정말 뚱딴지 같은 소리가 아니라 이미 많은 회사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정말 필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자기 마케팅 채널이에요. 쿠팡 셀러라고 해서 나는 쿠팡 안에서만 돈 벌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내 채널을 가지고 그 트래픽을 쿠팡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나 홍보를 여기서 하고 거기에 대한 구매 링크를 쿠팡으로 달아주면 계속 외부에서 트래픽을 쿠팡 안에 보내주는 거니까. 요즘에 AI 툴이 많아져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예전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정말 나는 실력이 없어라는 거는 이제 진짜 핑계인 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인데 어떤 제품을 팔 것인가? 이거보다 나는 어떻게 팔 것인가를 진짜 고민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왜냐면 너무 셀러가 많아졌어요. 쿠팡 안에서. 경쟁이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마케팅을 꼭꼭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인플루언서 중개 강의가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저희같이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곳과 인플루언서들을 중개해주는 이 중간 사업자 분들을 위한 강의가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SNS 마켓이란 것이 계속해서 그 중요도가 커지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를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인플루언서의 뭔가 기생된 그런 사업 그런 것도 커지고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 다들 아는 것 같아요. SNS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 SNS 인플루언서 중개 사업에 대한 강의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그 심리를 생각해 보면 SNS라는 게 중요한 건 알겠어. 인플루언서들이 대세인 건 알겠는데 나는 인플루언서가 못 될 것 같아. 나는 그런 계정을 소유하지는 못할 것 같아. 내가 직접 하는 건 무섭잖아. 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중개업으로 방향을 잡고 이제 강의도 듣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런 관종만 SNS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같이 약간 수줍음도 많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SNS를 운영하잖아요. 정말 점조직과 같이 작은 회사인데 저희 회사도 옛날에는 회사 홍보를 회사 소개서를 팜플렛으로 만든다던가 홈페이지를 멋있게 만든다던가 옛날에 과거 시대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도대체 그 회사 누가 어떻게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게 궁금하면 유튜브로 홍보를 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관종이라서 한다기보다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자영업자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 건데요. 저희 회사랑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고 해서 연락을 주시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런 유튜브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렇게 연락을 주실까? 절대 연락을 안 주실 거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일을 합니다. 작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정성을 보여드리니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회사 소개도 유튜브로 하는 시대인데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고자 하는 데 있어서 과연 SNS 없이 어떻게 팔 것인지 이 시대에 SNS를 당연히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는 콘텐츠를 못 만들어요. 저는 말을 못해요. 뭐 목소리가 별로여서요. 그런 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재미없는 영상을 여기까지 보실 정도의 열정이시면 저는 SNS도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열정을 쿠팡 광고를 어떻게 세팅하느냐, 리뷰를 몇 개를 달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뭐 중요하지만 이번에 콘텐츠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만들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계정을 키워나가시면서 내 고객들을 내가 직접 만나보는 거 이제는 그런 거에 관심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파는 건 엄청나게 큰 오일장에 내 물건 들고 가가지고 물건을 풀어놓고 파는 거와 같아요.
그 5일장의 손님이 내 손님인가요? 아니에요. 쿠팡 손님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작더라도 소박하더라도 내 작은 가게의 단골 고객을 만드는 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랑 뭐 협업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사실은 실제로 협업하려고 소통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그분들이 까다로운지 에 대해서 많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협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짜. 이왕 힘든 거면 그냥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인플루언서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어차피 어려운 길이라면 그까짓 거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계정이 혹은 우리 회사 계정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급의 계정이 되는 순간 쿠팡 의존도는 낮아지고 마케팅 실력도 올라가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되게 소싱도 쉬워져요. 여러분들 소싱에 대한 고민 되게 많으시잖아요. 정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급의 계정만 소유해도 소싱에 대해서 고민할 일이 없어요. 같이 협업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셀러로서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엄청 넓어지거든요. 제가 계속 앵무새처럼 꼭 SNS를 운영하세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짜 이제는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에 오랜만에 숙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인터넷에 체험단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업주로서 상품을 제공하고 체험단 후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체험단 분들에게 후기를 받으신 후에 그 후기를 재가공하여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저희 채널에 올려보는 거죠. 그 체험단 분들은 콘텐츠를 되게 계속해서 만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직접 촬영하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안 하니까 원소스를 받아낼 수 있는 거니까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소스를 받아낸 후에 재가공하면서 채널을 운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콘텐츠를 그런 방식으로 한 개 이상 해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려요. 플랫폼 안에서 정말 광고와 다른 판매자들과 가격과 상위 노출 이런 걸로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그것이 내 판매의 100%이면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외부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고 내가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그래서 외부 마케팅은 사실은 단순히 광고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브랜드를 알리는 그런 과정 그 자체거든요. 쿠팡의 내부 그런 광고비가 부담스러운 셀러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쿠팡에서는 캠페인 하나당 1 예산 3만 원을 권장을 하는데 사실 한 달 하면 90만 원이잖아요. 정말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1 예산 3만 원을 쿠팡 내에서 광고비 많이 쓰는 거냐? 절대. 그거보다 많이 쓰는 셀러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외부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구조를 직접 설계해가고 그런 정말 적극적인 셀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꾸준한 실행만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에 이런 작은 주제에 대한 영상을 여기 정말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 열정이라면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열정을 가지고 너무나 단편적으로 이 이커머스에서 내가 정말 상품 등록하고 상위 노출해서 돈 벌 거야. 그것도 너무 좋지만 내가 내 상품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상품 판매하는 건 고객을 내가 모객을 해야 되잖아요. 난 고객을 어떻게 모객하지? 그거를 한번 고민하자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부족했다는 거를 되게 깨닫고 나서 이 부분에서 되게 좀 실력을 키우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